안녕하세요. 정진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다른 누군가가 나의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부동산 명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명도 문제가 발생하죠.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명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파트 신축 사업 구역 내에 철거 대상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점유자는 다양한 점유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도 소송은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명도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미 있는 항변, 즉 점유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법원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판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1심만 최소 판결까지 10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명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소송이 진행되는 점이나 그 기간 동안의 기회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합의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죠. 다만 소송을 제기해놓고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를 구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끝내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1심 끝나는데 2년 걸렸다고 해보시죠.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했다면 그 사용료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용료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빨리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도 놓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다가 그러한 점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원도 신속히 명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마련입니다. 또 원고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미리미리 준비서면 증거들을 한꺼번에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인 경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서 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현재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아니고 제3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전대를 했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부동산 주소지의 사업자 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의 주소지에 내가 모르는 제3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 소송의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라 현재 점유 중인 그 제3자가 됩니다. 1년 넘게 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 명도 집행을 하러 갔는데 내가 모르는 제3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이 점유자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집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명도 소송을 할 때 명도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명도 대상물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내역을 기초로 쉽게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 내부 중 일부분을 구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점유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에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에다가 상대방의 점유 부분의 위치 면적을 특정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모없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이런 경우는 판결 경정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소제기를 해서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명도를 법원의 결정으로 아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도 단행 가처분은 한두 번의 심리를 거쳐서 바로 결정을 내리고 바로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도 다른 가처분의 경우 명도에 긴급한 사유가 있고 점유 권한이 없는 점이 명확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 사업 부지 내에 한두 명이 끝까지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경우나 이미 판결에 의한 명도 집행까지 끝났던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점유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명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명도 소송이 들어오면 자신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 권리의 법적 요건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실하게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이 간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가장 좋지만 합의가 불가능하여 소송을 생각할 정도라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명도 문제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 들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